한일 국가대항전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공기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기도 전에, 마이크가 쥐어지기도 전에 이미 승부의 축이 어디로 기울 수 있는지 모두가 직감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먼저 숨을 삼켰고, 일본 팬들이 먼저 검색창을 두드렸고, 일본의 젊은 보컬 지망생들마저 먼저 긴장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대표 라인업 안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 아니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기가 열리기 전인데도 긴장이 폭발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 흐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일전이라 하면 감정의 온도부터 이야기합니다. 응원, 자존심, 역사, 경쟁심. 그런데 이번에는 시작부터 결이 다릅니다. 이번 한일전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일본이 김태현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일본은 들뜬 반응만 보이지 않습니다. 환호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분석하고 조용히 분해하고 그 가능성을 숫자와 구조로 옮겨놓습니다. 그들이 김태현을 최대 변수로 꼽는 순간 그것은 칭찬이자 경고이며 동시에 전략 선언에 가깝습니다. 한국 팀의 승률을 움직일 축, 일본 팀의 심리와 전술을 흔들 수 있는 축,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 시나리오를 망가뜨릴 축이 김태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김태현을 둘러싼 화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례가 흔치 않은 형태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고지능 기반의 가창력, 빠른 언어 습득, 렌카 감성 해석 능력, 그리고 무대를 하나의 전투처럼 설계하는 전략적 사고까지. 이 네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대는 더 이상 노래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숨소리와 표정까지 읽는 전략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김태현을 두려워합니다. 목소리의 강약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보컬리스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는 시대에서, 노래로 상황을 지배하는 시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일본이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특히 무섭게 들리는 대목은 김태현이 변성기라는 생리적 한계 속에서도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보컬리스트가 변성기 앞에서 멈칫합니다. 음역이 흔들리고 성대의 감각이 달라지고 자신이 익숙하던 힘의 배치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김태현은 그 흔들림을 무대에서 숨겨야 할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최적화할 기회로 삼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던 고음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의 길이를 다시 계산하고 공명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감정의 무게 중심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변성기를 패배의 시즌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즌으로 전환해버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경악하는 이유는 이 전환 능력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흔한 재능이 아니라 흔치 않은 통제력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특히 경계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태현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관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듯 읽어내고 한 소절이 지나갈 때마다 감정선의 강약을 조절하고 표정과 시선의 미세한 변화로 곡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관객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몰입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패턴 인식과 구조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말하는 최대 변수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태현은 무대를 그때그때 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맞춰 구조를 다시 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정타는 언어입니다. 일본이 가장 크게 놀랐다고 말하는 지점이 김태현의 일본어 습득 속도라는 이야기. 이게 왜 한일전에서 치명적이냐면 언어는 곧 감정의 정확도이기 때문입니다. 렌카는 특히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억양 하나, 숨의 떨림 하나가 정서 전체를 바꿉니다. 일본 관객들은 발음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우리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태현이 단지 발음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 정서 특유의 비탄과 절제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제어해버린다면 그 순간 한일전은 단순한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문화적 주도권 경쟁으로 번집니다. 일본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선수가 일본 정서의 핵심을 정확히 건드릴 때 일본 관객의 마음은 흔들리고 일본 참가자들의 심리도 흔들립니다. 승부는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공기의 방향으로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 내부의 반응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경계합니다. 일부는 경탄합니다. 일부는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예 이런 경쟁이라면 오히려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의 등장이 엔카 시장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소비층에만 머물던 장르가 젊은 층까지 다시 회자되고 영상이 공유되고 댓글이 늘어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김태현은 위협이면서도 동시에 시장을 흔드는 촉매가 됩니다. 이것이 최대 변수라는 표현이 가진 무게입니다. 이 변수는 승패만 흔드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과 문화 소비의 흐름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일 국가대항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김태현이 위험한 이유는 그녀가 단순한 강한 카드가 아니라 룰을 바꾸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강한 카드는 상대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대비하고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룰을 바꾸는 카드는 대비가 어렵습니다. 미션곡이 돌발적으로 바뀌어도 하루 만에 완성해버리고 리허설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며 수정하고 상대 팀의 곡 구조와 전략을 읽어내며 자신의 무대를 재배치한다면 상대의 준비는 무력해집니다. 한일전의 가장 큰 변수란 상대의 준비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김태현은 그 능력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긴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팬덤과 대중의 열기가 동시에 끓어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현은 베이비 타이거라는 이미지로 불리지만 그 별칭이 단순한 귀여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귀여움과 무서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캐릭터, 즉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설계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중은 이런 인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서사가 생기고 상대가 누구든 긴장감이 생기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의 결말을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일전은 본래도 드라마인데 김태현이 그 드라마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드는 셈입니다. 결국 질문은 여기로 모입니다. 한일 국가대항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긴장이 폭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이 김태현을 단순한 한국 대표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모델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성만으로 평가받던 트로트가 지능과 구조와 전략이 결합된 지적 예술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국경을 넘어 엔카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중심에 김태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녀를 최대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가 크다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시작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분석이 시작되었고, 한국 팬들의 기대가 시작되었고, 무대 위 심리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